저도 하나를 다시 또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이제 팠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워크업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방향성만 가지고 하나를 뒤집어서 제작을 하면, 그러면 서로 앞면이 올 수 있게끔만 제작을 하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저도 여기가 살짝 틈들이 있죠. 이런 틈들은 이 두께를 잘못 재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 판재의 두께가 제가 서로 살짝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 기성으로 나오는 판재라 이제 거기서 오는 영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확히 없애고자 한다고 하면 이거는 먹금을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이 금우개로 3mm 긋는 것과 내가 철자를 사용해서 뭔가 3mm 긋는 것들이 조금 조율이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체크가 되거나 해야 이런 부분이 정확히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끼면서 맞춰야 될 텐데, 껴보실 때 어디가 안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길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이 어딘가가 안 맞는지, 여기가 어디가 안 맞는지, 아니면 여기 때문에 어디가 걸려서 안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잘 해주셔야 여기하고 여기 최소한 이 앞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간이 어떻게 보면 살짝 뜨더라도, 아니면 뒤쪽이 뜨더라도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대한 잘 맞아야 훨씬 더 정교하게 보일 테니까 어디가 안 맞는지. 그래서 다듬으실 때 여기하고 여기가 앞부분이라고 하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건드려 가지고 얘가 너무 헐거워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좀 신경을 쓰시는 것 또한 이거 뭔가 가구로서 만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안 보여드리고 바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분이 하시고 계시는 걸 잠깐 가져왔어요. 이게 그냥 반턱이에요. 이런 구조가. 그래서 한두 개를 따내고 이렇게 들어가고, 한두 개를 따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놈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반절반절 겹쳐가지고 한 폭으로 한 넓이로 만나는 것들이 이게 반턱이라는 기본 맞춤이고, 얘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들이 그냥 허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 반턱이라고 하는 만들기도 까탈스러운 놈을 지금 한번 해보셨던 거고요. 처음에 연기를 왜 넣어야 되느냐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구조적으로 튼튼하니까 넣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연기를 넣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양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어떤 기교를 부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한 구조가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양에 대한 기교라고 했는데 어떤 모양이냐, 이런 부분인 거죠. 얘도 각재 연기 반턱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죠. 이거 하나랑 어떻게 보면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좁고 얘는 두께가 얇고 얘는 넓다 뿐이지 이게 이거거든요. 이런 반턱이 여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끼면 이런 우물정자 같은 모양의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하고 또 차이점이 또 하나 있죠. 어디냐면 얘는 반복되어 있다는 구조도 있지만 여기에 턱이 따여 있죠. 모서리에. 네. 모서리에 턱을 딸 수 있는 거는 얘가 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 모서리에 턱을 딸 수가 있어요. 모서리가 연기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반턱이라고 보죠. 이런 반턱에 모서리에 턱을 딸 수 있을까요? 딸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근데 모서리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죠. 모서리 부분이 연기로 만나 있어야 여기도 따이고 여기도 따여서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따여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반턱이었다 그러면 이런 모서리 부분에 대한 모양을 낼 수가 없다. 이거는 연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없는 것들은 모서리를 딸 수가 없어요. 모서리를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죠.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따고 싶어요. 모서리를 따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따지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 얘는 딸 수 있죠. 모서리 따면 돼요. 모서리 따이는 만큼 얘를 어떻게 따야 되는데 이 결이 애매하게 끊긴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근데 금방 구조는 이 제비촉을 보여드렸고, 얘처럼 생긴 여기에 대한 제비촉을 보죠. 자, 이렇게 들어가요. 제비촉 연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모서리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냐,
모서리를 여기서 한번 따볼게요. 모서리를 따서 모서리가 자연스럽게 가공되는 부분에 대한 거. 자, 제가 이 금무게인데 예전에는 금무게로도 뭔가 나무를 자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칼날이니까. 자, 여기를 하나 따보고 모서리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깊이가 좀 얕네. 자, 이거 끌로 찍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 여기도 이쪽 모서리를 살짝 따볼게요. 다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끌로 살짝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따냈다고 치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따져 있다고 치죠. 다 따진 않고 살짝만 따겠습니다. 연기가 있을 이렇게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 만약에 연기가 없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디 선이 경계가 애매하죠. 모서리가 따이니까 살짝 더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경계 또한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면 무조건 여기도 따고 해서 끼면 맞는 거예요. 이 연기가 들어가는 이 넓이만큼. 얘도 마찬가지죠. 이 연기 들어가는 만큼 모서리를 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얘가 지금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따내는 것만 했지만 이런 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얘를 모서리를 아예 여기를 이 면을 둥글게 깎고 싶어요. 둥글게 깎고 싶어. 얘도 둥글게 깎고 싶어. 그런 것도 연기가 들어가면 다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은 안 되죠.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둥글게 깎여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예, 네, 그죠? 예, 네. 얘를 둥글게 아니면 얘를 이렇게 둥글게 깎아버렸어. 얘는 둥글게 깎을 수는 있죠. 얘랑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둥글게 깎이고 얘도 둥글게 깎이면 이런 둥근 모양들이 연기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전체적인 가구의 형태들을 좀 더 멋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가공이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안 들어가면 이게 홈을 못 판다. 파봤자 의미가 없다는 못 판다는 것보다도 팔 수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안 된다.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안 된다. 그걸 안 넣고도 파는 분이 있어요. 파서 하기도 하죠. 왜? 그게 일이 편하고 하니까. 그 대신 모양은 내야겠으니 그냥 모양상 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연기가 안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간 만큼 내가 모양을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것들은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다. 분명히 견고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 더 모양을 낼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연기 속에는 담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이제 거기까지 와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듬을 때에 대한 거, 일단 이렇게 복잡한 형태라 하더라도 내가 먹금을 좀 더 정교하게 넣었다고 하면 딴 거 없어요. 먹금까지만 일단 가공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보면서 제대로 맞춰가면서 하겠어요. 저도 먹금 보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살짝 더 가고 안 가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듬는 거, 최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내가 만들어서 기준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이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가공하는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먹금 걷는 것도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정교할까. 그게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을 거냐, 뭐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더 정교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형태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 방법을 하시든 이 방법을 하시든 거기에 제약을 두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꼭 바이스를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서의 뭔가를 하라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안 다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강조를 해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공 방법의 순서나 그런 부분들 조금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충분히 해보실 만한 범위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편이죠. 장아찌 기본 하는 것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